지금 민주당도 계속해서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 관련된 선거들을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제주 했고요. 지금은 이제 대구 끝났고 오늘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누적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누적 득표율이 90%를 상회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예상된 결과였죠? 이재명 후보가 91.70% 득표율을 기록했고요. 그 이후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김두관 후보 누적 득표율이 7.19%, 김지수 후보가 1.11% 이렇게 기록했습니다. 아니 1.11%가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게 이제 수박의 존재 와. 내지는 현재의 활동력,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계속 유지되다 보면 이쪽의 득표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0점대로 떨어지면서 김지현은 큰 의미가 없어질 거고 막판에 김두관 지원하고 빠져나가겠죠. 문제는 김두관 10%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내에 있는 수박들이나 그동안 뭐 대의원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기존의 기득권들이 스스로 이제는 대세를 거슬릴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랬더니 역시나 저쪽에서 공산당이냐 막 이래가면서 1인 독재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. 야, 이거는 우리 당원들끼리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집안에서 하는 싸움이잖아.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아빠가 일방적으로 좋대. 그럼 저 집안은 독재 집안이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? 식구들끼리 하는데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 떠들지 마. 전 국민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북한인 거고 우리는 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후보들 안에서 당대표를 뽑는 거잖아. 그게 표가 몰리는 게 뭐가 문제야? 안 몰리고 반씩 분산되는 게 문제면 오히려 더 문제지. 지금 이런 상황으로 뭐 당연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감을 좀 더 확인하고 이제 섣부르게 대안 세력 내지는 반명으로 묻혀보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사실상 항복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 그 8명 안에서의 득표 순위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예상치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. 네, 일단 1위는 정봉주 후보인데요. 누적 득표율 21.67% 기록했고요. 2위는 김병주 후보, 3위는 전현희 후보, 그리고 이어서 김민석 후보, 이현주 후보, 한준호, 강선우 후보, 민영배 후보 순으로 나왔습니다. 사실 이제 이현주 후보하고 한준호 후보까지가 현재 당선 가능성이 있는 데드라인입니다. 둘 중에 한 분이 마지막 그 차를 탈 수 있는 거고 강선우나 민영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회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적 득표율이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부터는 그 표차를 좁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역전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고. 그리고 이제 대세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최고위원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, 사실상 이제 김병주 후보, 정봉주 후보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갑론을박들이 많습니다. 원외로서 정봉주 의원이 진짜로 전 의원이 최고위원화 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. 혹시 앞으로 당무에 있어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이제 벌써부터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해서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. 왜 정봉주라는 사람한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새가 몰리고 있냐는 거죠.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우수한 정치인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. 지금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는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어떤 정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기대치로 지금 표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확인돼 있는 양이나 실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대치로 투표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진짜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.
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님이나 앞으로 있을 민주당의 어떤 그 대소사 관련된 걸 결정함에 있어서 당원의 뜻이 무시되는, 그리고 그동안 무시해왔던 관행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에 대한 게 기대가 커서보다는 원내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정치질이라 그래야 되나요? 타협이라 그래야 되나요? 나름대로의 자중하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거침없이 몰아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어떤 그 등장을 원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금 정봉주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건 그냥 일회성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3번이 넘어갔잖아요. 3군데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라앉을 돌풍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이라도 최고위원 후보들이 정봉주 후보에 밀리지 않을 만큼 더한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, 내지는 앞으로 있을 개혁에 대한 소신을 더 강력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. 서울까지 올라봐야 최고위원 1위는 선정이 되겠습니다만, 만일에 정봉주 의원이 1위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파란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하지만 이게 민심이고 이게 당심이라는 면에서 아직까지 이 현역 그 최고위원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 자체 아직까지 국민들은 기대와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.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하나뿐이다. 라는 부분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흥행이 좀 더 잘 돼서,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, 또 이에 대한 어떤 그 단합이라든지 민주당의 어떤 그 새로운 원내 지도부의 구성이 탄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.